박지훈은 길게 늘어선 입대 대기열 속에서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오늘은 그저 평범한 군 입대가 아닌 독수리 특전대 지원병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다른 청년들처럼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보다 그의 눈빛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다음, 박지훈 앞으로 나와 서류 제출하세요. 창구 앞에 선 지훈은 신분증과 지원서를 건넸다. 담당 행정병이 서류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여기 보호자 연락처에 최강현 소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훈은 짧게 말을 잘랐다. 제 외삼촌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냥 일반 훈련병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행정병은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으나 지훈의 단호한 표정에 더 묻지 않고 서류를 접수했다. 지훈은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청룡 특전사령부에 투스타 장군인 외삼촌의 이름을 빌리지 않겠다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훈련소 첫날, 지훈은 비슷한 또래 청년들과 함께 긴장된 표정으로 강당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소집 교육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는 길목에서 그는 처음으로 특전대 교관 장도윤을 마주했다. 너희는 이제 민간인이 아니다. 독수리 특전대의 일원이 될 준비를 하는 훈련병이다. 여기서 살아남는 자만이 진정한 특전사가 될 수 있어. 알겠나 날카로운 눈빛과 훈련장을 울리는 목소리. 지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닥칠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그는 알지 못했다. 첫 주는 버틸만 했다. 새벽 5시 기상, 극한의 체력 훈련, 야간 행군, 모두가 힘들어했지만 지훈은 입을 굳게 다물고 묵묵히 버텼다. 하지만 2주차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박지훈, 너 왜 이렇게 느려? 혹시 특별 대우라도 바라는 거야? 장도윤 교관의 눈빛이 날카롭게 꽂혔다. 지훈은 순간 멈칫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움직였지만 지적은 점점 잦아졌다. 이곳은 백 없는 놈들이 견디는 곳이 아니다. 지훈은 씁쓸히 웃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백을 숨기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미소가 교관 눈에는 도전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웃어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냐? 그날 이후 표적이 된 듯한 특별 훈련이 시작됐다. 다른 훈련병들이 잠든 밤에도 지훈은 교관실로 불려가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백 번 반복했다. 식사 시간은 항상 부족했고 화장실마저 제한되었다. 3주차가 되자 지훈의 얼굴은 헬쑥해졌고 체중은 7kg이나 줄었다.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다. 어느 날 행정보급관 오상훈 중사가 그 곁에 다가왔다. 괜찮아네. 괜찮습니다. 제가 견뎌야죠. 상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영양제와 파스를 몰래 건넸다. 그 작은 친절에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같은 날 저녁, 부대 순시 중이던 한태수 대대장이 훈련병들을 둘러보다 지훈에게 시선을 멈췄다. 저 훈련병. 왜 저렇게 초췌하나? 장도윤 교관은 빠르게 대답했다. 원래 체력이 약한 병사라 적응 중입니다. 특별 관리 중입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떠나기 전 지훈에게 물었다. 문제 있나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 화장실에서 그는 홀로 눈물을 삼켰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잊지 말자. 5주차 아침. 지훈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집합 구령이 울리자 그는 겨우 운동장에 섰다. 하지만 시야는 흐릿했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박지훈 또 딴 생각하나 목소리를 들었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다. 그대로 몸이 앞으로 쓰러졌다. 일어나 장도윤 교관이 발끝으로 그의 어깨를 툭 찼지만 미동도 없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교관님, 박지훈이 의식이 없습니다. 누군가 외쳤다. 그제야 장도윤도 상황을 깨닫고 의무대를 호출했다. 10분 뒤 지훈은 들것에 실려 의무실로 옮겨졌다. 의무실에서 본 정미나 간호장교는 눈을 크게 떴다. 이 훈련병 상태가 심각합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이런 상태로 훈련을 계속했다고요. 그날 박지훈의 군 생활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정미나 간호장교는 지훈의 혈압과 맥박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심각한 탈수에 근육 손상 징후까지 있습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옆에 있던 장도윤 교관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그냥 체력이 약한 병사인데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미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 2주 이상 극심한 신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 말은 마치 조용한 폭탄처럼 의무실에 퍼졌다. 대대장 한태수에게도 즉시 보고가 들어갔지만 그는 훈련병 컨디션 문제로 기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다. 군용 구급차가 출발하자 지훈의 의식은 이미 희미했다. 차창 밖 풍경이 물처럼 번지고 심장 박동이 귀에 울려 퍼졌다. 문득 침대 옆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5주 만에 처음 손에 쥐는 전화기였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지훈은 마지막 힘을 짜내 외삼촌 최강현 소장의 번호를 눌렀다. 삼촌.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그 안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청룡 특전사령부에서 회의를 마친 강현은 그 순간 얼어붙었다. 지훈아,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야? 숨소리가 거칠게 들리다가 지훈의 목소리가 끊겼다. 군병원, 중환자실, 뚝, 전화가 끊기자 강현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비서실, 지금 당장 박지훈 훈련병이 입원한 병원 위치를 확인하라. 사단 내 비상 상황이다. 참모들이 재빨리 움직였고 10분도 안 되어 국군 한빛병원 위치가 보고됐다. 헬기 준비해. 내가 직접 간다. 참모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소장님, 국방부 보고 절차는 내가 현장 확인 후에 헬기가 남쪽으로 향하자. 강현은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낸다. 병원 옥상 헬기장에 착륙하자. 강한 바람에 의료진들이 뒤로 물러섰다. 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준비가 박지훈 훈련병이 있는 곳으로 중환자실에서 본 조카의 모습은 참혹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한 얼굴, 앙상한 팔뚝. 강현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차가운 천이 심장을 찌르듯 내려앉았다. 5분 뒤 그는 병원장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이 훈련병 소속 부대를 알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30분 후 독수리 특전대 상공에 헬기가 도착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부대원들이 밖으로 몰려 나왔다. 강현은 곧장 본부로 향하며 말했다. 이민아니, 박지훈 훈련병 담당 교관을 불러라. 잠시 뒤 장도윤 교관이 본부로 들어왔다. 박지훈은 체력이 약해 특별 관리 중이었습니다. 강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특별 관리라? 그 특별 관리 덕에 지금 죽은 문턱에 서 있단 말인가? 훈련 기록과 생활관 CCTV를 전부 가져오라. 명령이 떨어지자 참모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한태수 대대장이 황급히 들어왔다. 소장님, 무슨 일인지 박지훈 건에 대해 설명해보게. 체력이 약한 병사라 그렇게 말하는 사이 내 부대원 하나가 죽어갈 뻔했다. 군사 경찰대가 호출됐고 부대 내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저녁 무렵 몇몇 훈련병이 본부로 불려왔다. 편하게 말해도 좋다.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그 말에 한 훈련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지훈은 항상 표적이었습니다. 특히 장도윤 교관이 다른 훈련병이 이어 말했다. 밤에 불러내서 기합을 주고 식사도 못하게 했습니다. 강현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정식 진술서를 작성해주게. 그날 밤 부대 안은 숨죽인 정적 속에 있었다. 하지만 강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지 조카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독수리 특전대 본부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강현 소장은 밤을 새우며 훈련 기록, 의무 기록,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훈련 일지에는 박지훈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 기록에는 여러 차례 탈진과 영양결핍 증상이 나와 있군. 참모장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소장님, CCTV 영상 중 야간 시간대 자료가 대부분 사라져 있습니다. 강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마침 문이 열리고 한태수 대대장이 들어왔다. 소장님,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강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필요 없다. 대대장. 왜 CCTV 영상이 누락되어 있지? 장비 노후로 인한 오작동입니다. 강현은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내가 군 생활을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나? 장비 노후로 야간 시간대만 골라서 꺼진다고. 한태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서늘해졌다. 잠시 후 장도윤 교관이 다시 불려왔다. 강현은 테이블 위에 한 장의 문서를 올려놓았다. 2년 전 당신은 훈련병 가혹 행위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군. 장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오해였습니다. 저는 엄격한 교육을 했을 뿐입니다. 박지훈에게도 엄격한 교육을 한 건가 그래서 그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가 도윤은 당황스레 변명했다. 그는 훈련에 적응을 못했고 저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항적인 태도라.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지시를 내릴 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다른 훈련병보다 느리게 행동하거나 탁 강연히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거짓말 마라. 의무 기록에 따르면 그는 탈진 상태로 여러 번 의무실을 찾았다. 정상적인 훈련으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나? 그 순간 행정보급관 오상훈 중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소장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연은 자리를 권했다. 말해보게. 상훈은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박지훈 훈련병은 단 한 번도 소장님이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려 했습니다. 저는 몰래 영양제와 파스를 챙겨줬지만 장도윤 교관이 알게 되면서 저에게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진술서를 작성해주게. 강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오전 10시 군사경찰조사팀이 훈련병 면담을 시작했다. 몇몇은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한 명이 용기를 내자 연이어 증언이 쏟아졌다. 박지훈은 항상 표적이었습니다. 밤중에 불러내 기합을 주고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식사도 빼앗겼고 수면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강현은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이건 단지 한 훈련병의 문제가 아니다. 군대의 문제다. 점심 무렵 외부 언론이 부대 앞에 몰려들었다. 누군가 정보 유출을 한 것이다. 참모장이 급히 보고했다. 소장님, 언론에서 투스타 장군이 조카를 위해 부대를 뒤흔들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강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괜찮다. 언론의 관심이 이 사건을 덮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날 오후 강현은 기자들 앞에 섰다. 저는 오늘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외삼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제 조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대 내에서 용납할 수 없는 가혹 행위가 있었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강당을 넘어 전국으로 울려 퍼졌다. 강당에서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전국 뉴스와 포털 메인 화면이 순식간에 독수리 특전대 가혹행위 의혹으로 뒤덮였다. 일부 언론은 강현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며 군내 가혹행위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다른 일부는 투스타 장군의 조카 구학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다. 청룡 특전사령부로 복귀한 강현은 참모들과 간략한 상황 점검을 했다. 소장님, 여론이 반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사적인 감정 개입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현은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대답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안이 덮이지 않는 것이다. 그 시각, 국군 한빛병원 중환자실에서 박지훈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정미나 간호장교가 침대 곁에서 환자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다. 맥
압박 안정, 호흡 유지. 아직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 그녀는 잠시 창밖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기자회견이 생중계된 화면이 TV에 나오고 있었지만 미나의 관심은 오로지 환자에게만 향해 있었다. 부대 조사는 더 깊어졌다. 군사경찰은 생활관, 훈련장, 교관실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삭제된 CCTV 하드디스크 조각이 복구되기 시작하자 화면에는 새벽 2시 박지훈이 구보를 반복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곁에는 장도윤 교관이 서 있었다. 강현은 그 영상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증거 확보 완료입니다. 소장님, 군사경찰에 즉시 제출하고 군 검찰에도 사본을 넘기게. 하지만 곧 역풍이 불었다. 국방부 내부 일부 고위 인사들이 강현에게 연락을 해왔다. 소장, 이번 일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부대 명예도 있고 강현은 단호했다. 부대 명예는 병사 한 명의 생명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틀 뒤 박지훈이 의식을 되찾았다.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열리고 흐릿한 시야에 침대 옆 의자에서 꾸벅 졸고 있는 강현의 모습이 들어왔다. 삼촌, 작은 목소리에 강현이 눈을 번쩍 떴다. 지훈아, 정신이 드나 어떻게 느껴져 미안해요. 결국 전화해버렸네요. 미안해할 것 없어. 네가 용기 내서 전화한 덕에 더 큰 비극을 막았어.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다. 전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어요. 삼촌 이름 밝히지 않고 그 마음 안다. 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어떤 훈련병도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 며칠 뒤 오상훈 중사와 몇몇 동기 훈련병들이 병실을 찾았다. 지훈아, 걱정 많이 했다. 우리가 더 일찍 말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도 힘든 상황이었잖아. 그들의 짧은 대화 속에도 묵직한 연대감이 느껴졌다. 한편 부대의 내부 수사 결과가 하나둘씩 공개되기 시작했다. 군사경찰은 장도윤 교관과 한태수 대대장을 구속하고 가혹 행위와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언론은 다시 들썩였다. 이번에는 비판보다 군 인권 개선과 특전대 문화 변화에 대한 논의가 앞섰다.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강현을 지지하자 여론은 급격히 바뀌었다. 국방부 장관은 특별 기자회견에서 선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가혹 행위 근절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부 차원의 사과와 보상을 약속하겠습니다. 강현은 그 발표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다. 지훈은 잠든 듯 보였지만 살짝 눈을 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삼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 일어서겠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어가겠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부대 내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통의 전화와 한 사람의 결심이 있었다. 국방부의 특별법 제정 발표 이후 군 안팎에서는
전례 없는 파장이 일어났다. 각 부대에서는 자체적으로 가혹행위 점검을 실시했고 간부 교육 커리큘럼에 변경 인권 과목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최강현 소장은 안도하기보다 더 바빠졌다. 청룡 특전사령부 내 회의실. 강현은 새롭게 구성된 변경 문화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우리가 바꾸려는 건 단순히 규정 몇 줄이 아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지키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여전히 보수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소장님, 특전대는 엄격함이 생명입니다. 너무 부드럽게 가면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강현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엄격함과 폭력은 다르다. 우리는 강하면서도 안전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 그 무렵 국군 한빛병원에서 박지훈은 회복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재활치료실에서 러닝머신 위에 오른 그는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정민아 간호장교가 다가와 말했다. 이 속도면 곧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은 땀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빨리 나가고 싶네요. 밖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그의 눈빛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다시 군에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퇴원 날. 강현이 직접 병원으로 왔다. 차 문을 열고 지훈을 태운 그는 잠시도 표정을 풀지 않았다. 몸 상태는 어때 좋아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다시 훈련할 수 있을 만큼은 회복됐어요. 강현은 잠시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지훈아, 이번 일로 너를 군에서 빼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저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저도 그 변화 속에 있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가족과 짧은 시간을 보낸 뒤 재활훈련과 체력 회복에 몰두했다. 강현은 조카를 지켜보며 묘한 안도감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다. 밤이 되면 그는 회의 자료를 펼쳐놓고 다음 개혁 단계를 구상했다. 현장에서 병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자. 몇 주 뒤 강현은 태스크포스 팀원들과 함께 각 부대를 순회하며 병사 간담회를 열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강현이 직접 보장하자 조금씩 입을 열었다. 훈련이 힘든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모욕과 폭언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야간 불필요한 기합이 사라지니 훈련 효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강현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변화는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 한편 장도윤 교관과 한태수 대대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 영상과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언론은 연일 이를 보도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장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재판이 끝난 날 강현은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병사 한 명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날 밤 지훈은 강현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다. 삼촌, 다음 주에 복귀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래, 준비는 됐나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저 혼자가 아니라. 저를 믿고 따라줄 동기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강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결심을 더욱 단단히 굳혔다. 이제 싸움은 생존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이었다. 봄비가 그친 지 사흘 뒤 박지훈은 다시 독수리 특전대 훈련소 정문 앞에 섰다. 6주 만에 돌아온 그곳은 여전히 강한 바람 냄새와 흙먼지가 섞인 공기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저 버티기 위해 왔던 초입 시절의 자신이 아니라 변화를 몸으로 증명하겠다는 결심이 서린 군인의 눈빛이었다. 정문을 지키던 헌병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잠시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다시 오셨네요. 건강은 괜찮습니까? 네, 덕분에요. 짧게 대답한 지훈은 부대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몇몇 동기들이 반갑게 달려왔다. 지훈아 정말 복귀했구나. 괜찮아진 거야. 걱정 많이 했어.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다. 응, 이제 괜찮아. 이번엔 끝까지 같이 가자. 그러나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병사들은 힐끗거리며 속삭였다. 저 사람 때문에 교관이랑 대대장 잘린 거잖아. 괜히 눈에 띄면 또 일이 커질 수도 있어. 그 시선들을 지훈은 느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모든 걸 말로 설득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교관이 훈련장에 섰다. 내 이름은 서재혁이다. 나는 부하를 사람으로 대하고 군인으로 훈련시킨다. 하지만 절대 느슨하게 가지 않는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훈련병들의 대답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재혁 교관은 훈련 계획을 설명하며 지훈을 유심히 살폈다. 네가 그 박지훈이구나. 소문은 들었다. 하지만 여기선 누구나 똑같다. 나도, 너도. 전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첫 훈련은 유격 코스였다. 진흙탕, 철조망, 장애물 코스를 연속으로 돌파하는 고강도 프로그램이었다. 지훈은 여전히 완전한 체력을 되찾은 건 아니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무릎이 후들거려도 그는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재혁 교관이 옆 훈련병에게 중얼거렸다. 저 녀석, 눈빛이 다르네? 점심시간. 식당 구석에서 지훈은 동기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지훈아, 솔직히 말해. 힘들지 않아 힘들어. 하지만 다시 쓰러질 생각은 없어. 그의 단호한 대답에 동기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래? 그럼 우리도 끝까지 같이 간다. 조용한 연대가 싹 트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건 아니었다. 부대 내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그를 달갑게 보지 않았다. 그 중에는 한태수 대대장의 직속 부사관이었던 최명호 상사도 있었다. 박지훈. 네가 돌아왔다고 해서 여기가 바뀐 건 아니다. 괜히 나대지 마라. 차가운 경고에 지훈은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짧은 대화는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으리란 신호였다. 며칠 후 체력 평가일이 찾아왔다. 3km 구보, 턱걸이,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지훈은 전 종목을 전보다 향상된 기록으로 통과했다. 결과표를 본 재혁 교관이 미소를 지었다. 좋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단단해졌군. 그 말은 지훈에게 무엇보다 큰 격려였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저녁 점호 후 생활관 불이 꺼지고 한참이 지난 시각.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박지훈. 밖으로 나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최명호 상사였다. 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여기서 오래 버티고 싶으면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해.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이제는 예전처럼 조용히 참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부딪혔다. 그 순간. 앞으로 벌어질 새로운 갈등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최명호 상사와의 짧지만 날선 대화 이후 박지훈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상사의 싸늘한 눈빛이 떠올랐다. 이제는 예전처럼 조용히 참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 모인 병사들은 유난히 긴장된 표정이었다. 서재혁 교관이 훈련 일정을 설명하는 동안 최명호 상사는 옆에서 묵묵히 병사들의 자세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훈이 자신의 구령에 0.5초라도 늦게 반응하면 그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훈 반응이 느리다. 군인답게 움직여. 지훈은 대꾸하지 않고 동작을 반복했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분노가 차올랐다. 그날 훈련은 산악 행군이었다. 완전 군장에 20km를 이동하는 강도 높은 일정. 중간 휴식 시간. 지훈은 배낭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최명호가 다가왔다. 지금은 내가 너를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 한 번 더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지훈은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문제를 만드는 건 제가 아니라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동기들이 눈을 크게 떴다. 군 생활에서 상관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행군이 끝나고 부대에 돌아온 저녁. 지훈은 서재혁 교관의 호출을 받았다. 지훈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재혁은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다시 부대에 온 건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기엔 아직 변화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턱대고 맞서면. 네가 다치는 건 물론이고 네가 만들고 싶은 변화도 무너질 수 있다. 지훈은 침묵했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부당함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그가 원하지 않는 길이었다. 며칠 후 체력 훈련 중 사건이 터졌다. 구보 도중 누군가가 고의로 지훈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이다.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범인은 곧 드러났다. 바로 최명호 상사와 가깝게 지내는 선임병이었다. 재혁 교관이 다가와 다친 무릎을 살피며 물었다. 누가 그랬는지 말할 수 있나?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훈련 계속하겠습니다. 재혁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생활관에서 동기들이 속삭였다. 지훈아, 그냥 보고해. 이건 너무하잖아.
맞아. 우리가 증언해 줄게. 그러나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확실한 증거와 상황이 필요해. 그의 말에 동기들은 놀랐다. 예전 같으면 참기만 했을 텐데. 이제는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다. 부대 내에서 전 병력을 대상으로 한 야간 경계 훈련이 실시됐다. 이 훈련은 CCTV와 통신 기록이 철저히 남는 공식 일정이었다. 지훈은 일부러 최명호 상사와 같은 구역에 배치됐다. 새벽 2시. 경계구역 점검 도중 최명호는 평소처럼 날카로운 말투로 지훈을 몰아붙였다. 이따위로 하면 적이 쳐들어오면 바로 죽는다. 정신 안 차려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상사님, 훈련 지적은 좋지만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그 순간 무정이 너머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지휘소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최명호 상사. 박지훈 훈련병. 지금 상황실에서 다 들리고 있다. 훈련 규정 위반 발언 자제. 최명호의 표정이 굳었다. 지훈은 속으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첫 단추는 끼워졌다. 다음 날 아침 서재혁 교관이 지훈을 불렀다. 어젯밤 내 대응 잘했다. 하지만 조심해라.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다.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물러설 생각 없습니다. 이제 부대 안에서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과 상관의 갈등이 아니라 변화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전면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박지훈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최명호 상사는 야간 경계 훈련에서의 망신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생활관 복도나 훈련장 어귀에서 지훈과 스치면 말없이 오래도록 시선을 꽂았다. 지훈은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며 자신의 훈련에 집중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 사람, 뭔가 준비하고 있다. 며칠 뒤 부대 전체에 체력 경합 행사가 열린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각 소대에서 대표를 뽑아 종목별 기록을 겨루는 자리였다. 재혁 교관은 지훈을 소대 대표로 지명했다. 네 기록이면 충분히 1등 노릴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전 부대가 보는 공식 무대다. 내 실력을 증명할 기회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행사 전날 지훈의 침낭 속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금속이 손에 걸렸다. 꺼내보니 낡은 모 3개였다. 누군가 고의로 넣어둔 것이었다. 잠자다가 몸을 긁히게 하거나 상처를 입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그 순간 생활관 한쪽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못을 책상 서랍에 넣고 그대로 자리에 누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더 빠르게 생활관을 정리하고 훈련장으로 나갔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흔들리는 모습일 것이다.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체력 경합날. 부대 중앙 운동장에는 간부와 병사들이 모두 모였다. 첫 종목은 3km 구보였다. 출발 총성이 울리자 지훈은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선두권에 섰다. 그러나 1km 지점에서 뒤쪽에서 누군가 거칠게 어깨를 밀었다.
균형이 흐트러졌지만 그는 그대로 속도를 유지했다. 결국 지훈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포기하지 않은 자신에게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종목은 철봉 턱걸이였다. 지훈은 팔 근육이 뻐근해질 때까지 턱을 끌어올렸다. 옆에서 구경하던 병사들 사이에서 대단하다는 속삭임이 들렸다. 그러나 그 속삭임 속에는 부러움과 경계심이 함께 섞여 있었다. 최종 종목은 장애물 코스였다. 철조망 밑을 기어가고 타이어 사이를 빠져나가며 마지막에 로프를 타고 3m 벽을 넘는 고강도 코스였다. 지훈은 끝까지 속도를 유지하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기록은 전체 1위였다. 행사가 끝난 뒤 재혁 교관이 다가왔다. 잘했다. 네가 보여준 건 기록 그 이상이다. 널 의심하던 병사들도 오늘은 다르게 볼 거다. 지훈은 땀으로 젖은 손으로 교관의 악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쪽은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예상은 맞았다. 그날 저녁 생활관 식사 후 지훈은 행정반으로 호출됐다. 문을 열자 최명호 상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수고했다. 그런데 말이지, 오늘 너 덕분에 우리 소대가 주목을 받았어. 좋은 건데 문제는 네가 너무 눈에 띈다는 거야. 저는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군대는 말이야. 너무 나서면 오래 못 버틴다. 그 말투는 경고라기보다 은근한 위협에 가까웠다. 며칠 후 부대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박지훈이 일부러 언론에 제보해서 교관이랑 대대장 잘리게 했다더라. 외삼촌 힘 믿고 멋대로 구는 거래.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일부 병사들이 지훈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지훈은 억울했지만 바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동기들과 가까운 병사들에게만 짧게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때까지 훈련에 집중하자. 그러나 재혁 교관은 달랐다. 그는 소문을 퍼뜨리는 무리를 파악했고 그 중심에 최명호 상사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 지훈아, 지금은 조심하자. 증거 없이 움직이면 너만 곤란해진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둘 순 없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이 겪은 일, 날짜와 상황, 목격자 이름까지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 기록이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박지훈은 매일 밤 생활관 불이 꺼진 뒤에도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기록을 이어갔다. 날짜, 시간, 장소, 발언 내용, 그리고 목격자의 이름까지 빼놓지 않았다. 몇몇 동기들은 처음엔 그를 말렸다. 지훈아,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위험할 수 있어. 그러나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다음에 누군가 또 당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해.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기록은 한 권의 두꺼운 수첩이 됐다. 거기에는 훈련 중 부당한 지시, 모욕적인 발언, 심지어 고의적인 방해 행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몇몇 장에는 몰래 찍은 사진과 짧은 영상, 캡처가 첨부돼 있었다.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지훈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때가 오면
이 모든 것이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 그날 오후 서재혁 교관이 지훈을 불렀다. 네가 모으는 자료에 대해 들었다. 확실한 건가네. 전부 날짜와 상황, 증인이 있는 내용입니다. 재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곧 필요할 때가 올 거다. 나도 준비하겠다.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그 때가 왔다. 일주일 뒤. 최명호 상사가 지휘하는 경계근무조에서 장비 분실 사건이 발생했다. 분실된 장비가 지훈이 근무했던 구역에서 발견되자 그는 곧바로 의심을 받았다. 박지훈, 이거 내 근무구역에서 나왔다. 설명해봐. 지훈은 억울했지만 표정을 굳혔다. 저는 모릅니다. 근무 중 이상한 점도 없었습니다. 최명호 상사는 냉소를 지었다. 증거가 다 있는데도 발뺌만 해. 그 순간 재혁 교관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잠깐. 장비가 발견된 시간과 장소, 그리고 당시 CCTV 기록은 확인했나 최명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건 아직 재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누구도 범인이라 단정하지 마라. CCTV 확인 결과 장비가 사라진 시간은 지훈의 근무 교대 30분 전이었다. 결정적으로 화면에는 다른 병사가 그 구역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그 병사는 최명호 상사의 측근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지훈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오히려 최명호 쪽이 수세에 몰렸다. 그날 저녁 지훈은 재혁에게 수첩을 건넸다.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재혁은 그 수첩을 한 장씩 넘기며 표정을 굳혔다. 이 정도면 군사경찰이 즉시 조사에 들어갈 수 있겠군. 다음 날 아침, 군사경찰대가 부대에 도착했다. 지훈이 모아온 자료와 CCTV 기록, 목격자 진술이 동시에 제출됐다. 조사관들은 신속하게 관련자들을 분리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특정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지훈을 방해했다는 점, 그 배후에 최명호 상사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박지훈을 쫓아내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점. 오후 늦게 최명호 상사가 군사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부대 밖으로 이송됐다. 생활관 앞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동기들이 속삭였다. 결국 드러났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 오랜만에 가슴 깊숙이 들어왔다. 그날 밤 재혁 교관이 지훈을 불렀다. 오늘 네가 만든 변화가 단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부대원들이 알기 시작했다. 앞으로 남은 훈련 끝까지 해내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관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 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병사들끼리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가고 부당한 지시는 공개적으로 거부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진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명호 상사가 부대에서 이송된 이후 독수리 특전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생활관 복도에 울려 퍼지던 불필요한 고함 소리가 사라졌고 병사들의 표정에는 묘한 여유가 깃들었다. 식사 시간에도 눈치를 보며 서둘러 먹던 모습 대신 짧지만 서로 안부를 묻는 대화가 오갔다.
박지훈은 여전히 훈련에 매진했다.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그는 방심하지 않았다. 지금은 좋은 흐름이지만 이게 오래 가려면 누군가 계속 지켜봐야 해. 그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서재혁 교관은 지훈을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곧 마지막 종합훈련이 있다. 그걸 마치면 수료까지는 문제 없을 거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혁은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네가 겪은 일은 결코 작은 게 아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낸 널. 후배들이 오래 기억할 거다. 마지막 종합훈련은 72시간 연속 작전이었다.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않는 강행군 속에서 지훈은 끝까지 팀을 이끌었다. 체력이 떨어진 동료를 부축하고 부상자의 짐을 대신 매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했다. 새벽산 능선을 오를 때 동기 중 한 명이 헐떡이며 말했다. 지훈아, 네가 있어서 우리가 버틴다. 그 말은 지훈에게 어떤 훈장보다 값졌다. 훈련이 끝난 후 부대는 수료식을 준비했다. 행사 당일 청룡 특전사령부의 최강현 소장이 직접 부대를 찾았다.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단상에 선 그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병사는 특전사라는 이름을 등에 지고 훈련을 마쳤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끝까지 지켜본 동료애다. 연단에서 내려온 강현은 지훈 앞에 멈춰 섰다. 수고했다. 지훈아, 감사합니다. 삼촌.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수료식이 끝나고 생활관 정리를 하던 지훈은 한 권의 수첩을 꺼냈다. 지난 몇 달간 써 내려간 기록이었다. 그는 그것을 재혁 교관에게 건넸다. 이건 제 후임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필요할 때 써주세요. 재혁은 묵묵히 수첩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잊지 않겠다. 부대를 떠나는 날, 동기들이 정문까지 나와 인사를 했다. 다시 만나자. 지훈아, 네가 만든 변화, 우리도 지킬게. 지훈은 웃으며 경례를 올렸다. 다들 건강하게 버텨. 그리고 서로 지켜줘. 정문을 나서자. 봄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채 올라탄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부대 안에서 겪었던 고통과 갈등, 그리고 변화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운전석에 앉은 강현이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냐?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더 강해져서. 며칠 후 지훈은 민간 생활로 돌아왔지만 가끔 부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다. 동기들이 보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자주 있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부대가 달라졌어. 네가 시작한 거야. 밤하늘을 올려다본 지훈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내가 한 건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게 이어져서 길이 될 거다. 그 길은 이제. 그를 거쳐간 모든 병사들의 발걸음으로 더욱 단단해질 것이었다.